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법관징계법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탄핵이라고 하는 게 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가 되고 또 언론에 회자되고 이러는 것이 사법부에 굉장히 불행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담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관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다가가고 그것을 통해서 또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면서 삼심제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제도나 관행이나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요. 과거의 불행한 역사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자꾸 법관 탄핵이나 이런 얘기들이 논의되면서 또 사법농단이 얘기되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실망 이런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또 사법부의 태도 이런 것들은 국민들 앞에 정말로 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그 신뢰를 회복하겠다. 절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의 그런 법원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법관징계법상의 법관의 징계의 최고 수위가 어떻게 되죠? 정직 1년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장께서 법관 징계권자신가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네. 법관 징계 심의 결정 권한은 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대법원장은 결정된 징계 사항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맥락이나 외국과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셔서 미국에서는 연방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연방 사법회의가 탄핵 사유나 여러 가지 조치, 법관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 하원에다가 그걸 통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연방 사법회의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법원이 미국의 사법부가 수립되면서 처음부터 존재했던 거는 아니죠.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사법부가 독립성을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쟁취해낸 제도란 말입니다. 예. 본인들의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미국의 법원 행정처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미국의 연방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쟁취해낸 제도로서의 연방 사법회의를 갖고 있는데 그 연방 사법회의가 왜 연방 하원에다가 판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통보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과는 무관한 일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법관이 벌이고 저지른 여러 가지 아까 이제 형사처벌 받은 사람 뭐 여러 사람들 많이 있었죠. 뭐 룸사롱에서 향응 받고 뇌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뭐 입에 올리기 처참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잖아요. 정직 1년을 넘어가는 이거는 다른 공무원 같으면 반드시 파면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 징계위원회 대법원장께서 판단을 할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행정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차피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언론에서 시끄럽게 회자가 되고 다 알려질 거니까 굳이 그거를 공식적으로 통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법원 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법관징계위원회가 언론에다가 입장문을 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논의했는데 우리가 법상 정직 1년밖에 할 수 없으니 다른 탄핵 논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겠습니까? 사법부 입장에서 그 신뢰나 자정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법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하니 국민의 대표자들이 판단해 달라, 심의해 달라. 이게 훨씬 더 떳떳하고 당당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최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를 탄핵 사유의 전부나 그 판단이 기본적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인데 사법부가 스스로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회에 요청한다라는 것은 아주
조금 저로서는 그 판단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거를 미리 법원이 판단해서 국회에 넘기는 것이 과연 그게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될까 하는 점에서 좀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이런.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나 맥락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그러면 국회에다가 왜 그거를 알립니까? 그 국회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하원이 소추하게 되면 상원에서 의결하는 걸로 탄핵을 결정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의견을 내고 국회가 소추를 하고 하는 것이 왜 그게 대법원에게 부담이 되고 먼저 판단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부터 보면은 대법원에 이상한 도구마가 있어요. 무슨 입장을 내면 우리가 사전에 예단을 가진 걸로 비칠 우려가 있고 그거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와서 볼 때는 대법원은 민감한 사항이나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뒤로 빠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수호해야 되거나 널리 알려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나선다. 그래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스스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 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 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 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